안녕하세요. 무소TV 김 실장입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체리블라썸님 반갑습니다. 플러스웨이브님, 포실조아님, 마그마님, 네, 반갑습니다. 네, 스텔라임님, 무브무버님 반갑습니다. 네, 주샤론님, 네, 이현정님, 러브포요님, 네, 탑댄스님, 네, 쿠팡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윤님, 네, 어서오세요. 네. 오늘 12월 5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들어서서 벌써 5일 지나고 오늘 이제 월요일 또 새롭게 또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한 주가 시작이 되는 날 이제 오늘 또 밤이 지나면 이제 내일 새벽이죠. 또 뭐 이렇게 또 우리 월드컵 16강전이 또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이렇게 기다리시는 그런 마음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이제 저희 방송에 들어오셨으니까 열심히 들으시고 메모하시고 또 필요한 거 체크하시고 또 일찍 주무시고 또 방송 월드컵 경기 보실 분들은 또 보셔야 되니까 네. 어쨌든 오늘은 다들 좀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식 시장은 또 지수가 코스피 지수는 조금 빠지고 코스닥 지수는 이제 보합에서 또 이렇게 유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뭐야 또 자꾸 또 3일 이제 계속 또 빠지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긴장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깥은 설렘이 움직이고 이 시장 안에는 또 긴장이 되고 이러면서 아마 냉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마음들을 유지하셨을 것 같은데 3일 연속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변한 거는 없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빠졌지만 어쨌든 종목들은 많이 움직였고 테마들도 잘 만들어지면서 지금 현재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테마들도 기존에 우리가 앞서서 네옴시티나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들 여전히 재료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사라진 건 아닌데 그동안 조금 많이 가열됐던 게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도 네옴시티도 좀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황 속에 새로운 재료가 계속해서 꿈틀꿈틀 움직입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무궁무진한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조금 누르더라도 다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계속 계절에 맞는 그리고 이제 실적 위주 그리고 또 중국발 또 위드 코로나 이런 이제 재료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이게 종목들은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테마들도 순환매 돌고 종목들도 네, 순환매 돌고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수에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더 긴장하셨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긴장할 만큼 지수가 크게 뭐 요동치면서 빠진 건 아니니까 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은 종목에 좀 집중하셔야 될 때니까 그렇게 또 마음을 먹고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오늘 0.62% 이렇게 또 소폭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오늘 0.05% 보합에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코스피 지수가 계속 빠지고 있고 코스닥은 오늘 0.05% 이렇게 또 상승을 했고 어쨌든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중소형주, 개별주 위주로 해서 테마주들이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중국 그 방역 완화 수혜주 해서 이제 중국 방역 완화 수혜주와 한동훈 관련주 순환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그 한동훈 수혜주들이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도 여권 내 1위를 차지하고 지금 이제 통틀어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씨 다음으로 순위가 나왔습니다. 순위가 나왔고, 그리고 그 여권 내에서는 이제 1위를 차지하는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또 이재명 씨의 리스크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좀 입지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대선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빨리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아직 해도 안 바뀐 상황에 이런 대선 주자 얘기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이재명 리스크가 굉장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이제 정치 테마로 해서 이제 움직이는 부분들이 한동훈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낙연 그리고 김동연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꿈틀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여러분들이 인지할 만큼 큰 폭 상승이 안 나왔기 때문에 뭐 김동연 관련주, 이낙연 관련주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계속해서 다 체크해놓고 지켜보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슈가 된 한동훈 관련주들 오늘 같은 경우가 금요일 이어서 해서 오늘 이제 한동훈 관련주들이 전체적인 종목들이 거의 다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종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익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누구든지 한동훈이라 하면 입에서 다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다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개인분들, 이 투자자분들이 모르는 후발주자 종목들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익히 잘 알고 있는 종목들은 오늘 다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중국 방역 완화 수혜주는 이제 기본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인 뭐 화장품, 뭐 여행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뭐 면세, 카지노 이런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오늘은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이제 화장품주가 계속 테마로서는 대장입니다. 화장품주가 제일 강세를 보이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면세점 관련주들이 조금 더 움직였고, 이제 그 카지노와 면세점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이 중국 방역 완화 수혜주로서 패션 관련한 이제 이 테마들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았고,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가운데도 우리 한국 화장품의 인지도가 굉장했습니다. 굉장했는데 지금 이제 한한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화장품들의 이제 힘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화장품주들이 이제 그 예전에 화장품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그 리오프닝 중국의 그런 이제 그 방역 완화에 대한 이런 내용으로 해서 화장품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화장품 움직이는 이 종목들 또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패션 의류 관련해서 종목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도 이렇게 좋은 실적들이 나왔고, 그리고 또 중국발 방역 완화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 매출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 이게 패션에 관련된 이런 이제 의류에 대한 그 호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브랜드가 중국에 들어가서 어떤 이제 실적을 호실적을 내고, 그리고 호응이 이렇게 높았던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았지만 패션 의류 관련해서는 없었던 그런 내용인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그 작년부터 패션 의류 쪽으로 해서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좋은 실적들이 나오고 그런 이제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데 오늘 한동훈 수혜주부터 이제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대선 주자 그 선호도 조사에서 뭐 여권 내 1위를 차지한 그런 이제 결과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우리 이제 이 여론들이 그리고 이제 그 인기도라고 해야 합니까? 인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확고한 그런 이제 자기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 같고, 그리고 굉장히 직설적이고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감고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숨기고 하는 이런 게 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시원한 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부분들을 조금 해소해 준다 그래야 되나, 이런 이제 좀 시원함을 느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금 이제 그 이슈가 굉장히 극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현재 지금 좀 빠른 뭐 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대선주들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이제 종목으로 봤을 때 한동훈 그 수혜주의 대표적인 종목은 오파스넷입니다. 오파스넷이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한동훈 수혜주로 해서 오파스넷이 대장 역할을 했었고, 이 종목이 이제 처음 이제 움직였을 때가 우리 그 이제 카카오의 이제 그런 이제 불발로 인해서 그 이제 데이터 관련해서 종목이 이제 처음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수혜주로서 대장 역할을 하면서 지금 잘 이렇게 갔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대장 역할을 하면서 잘 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쉬는 구간에서 뒤에 후발주자로 오는 종목들이 더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종목이 다 움직였다. 그래서 익히 알고 있는 이제 종목들이 거의 다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움직이지 않았던 이제 극동 유화까지 오늘 다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중에 노을 종목이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상한가 간 종목은 노을뿐만 아니라 오리콤도 오늘 거의 뭐 상한가 언저리까지 갔고, 부방이 오늘 거의 뭐 이렇게 20.78%까지 또 오늘 급등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파스넷부터 시작해서 노을 그리고 뭐 오리콤 그리고 부방 이렇게 이제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시작을 할 때 종목들 대부분 이제 노을 뭐 오리콤 종목이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 제일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그 뒤를 따라서 또 이제 오파스넷 종목이 따라서 움직이고, 노을과 부방이 크게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느낌이 없었는데 조금 이제 오전장 지나면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노을을 봤을 때 보시면 낙폭가대 크게 키웠고, 한동훈 수혜주로 해서 이렇게 윗꼬리 길게 물고 양봉이 몇 개가 나왔죠. 이럴 때 나왔고, 최근에 이제 오파스넷이 대장주로서 조금 쉬어가는 타임에 나머지 이제 노을, 오리콤, 부방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움직였던 종목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대량 거래 나오면서 오늘 거의 상한가를 뽑았었던 노을입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오리콤, 오리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낙폭가대에서 이렇게 돌려 세우면서 한동훈 수혜주로서 아주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이제 보면은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이 먼저 앞서서 가고, 뒤에 후발주자들이 대장 종목이 움직이면 그 밑에서 조금씩 이제 가기 위한 준비들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대장주 뒤를 이어서
그 전력을 다하지는 않지만 그 앞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장걸음이라도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고 있으면서 앞에 갔던 대장인 오파스넷이 조금 이제 벅차서 조금 움직이지 않고 좀 쉬어가는 타임에 뒤에 가는 노을 종목, 부박, 오리콤 이런 이제 종목들이 그 뒤를 이어서 오늘 아주 강세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 대장주인 이제 오파스넷이 쉬고 있는 타임에 밑에서도 뒤에 오는 이제 후발주자들이 움직이니까 오늘 오파스넷도 같이 어이쿠 내가 더 쉬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오늘 같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 오파스넷이 오늘 재료가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주 더 강하게 따라 올라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파스넷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통신 장비, 5G 통신 장비 그 재료가 하나 더 이제 이렇게 얹어지면서 좀 더 강하게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디지캡 종목이 네, 오늘 장중에 12.4%까지 급등을 했고 TBC 네, TBC도 오늘 장 초반에 거의 움직임 없이 좀 부진했습니다. 좀 부진하게 조금 그렇게 이제 움직였는데 그래도 오늘 장중에 9.8%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국동유화가 한동훈 수혜주인데 크게 그렇게 움직임이 드러나지는 않았던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동유화가 한동훈 수혜주라는 거는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체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대량 거래 나오면서 오늘 12.24%까지 오늘 급등이 나왔던 급동유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동훈 수혜주 오늘 아주 강세를 보였고 아마 지금 계속해서 한동훈 수혜주는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금 많이 올라갔고 조금 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가열도 되는 자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노을, 오리콤, 부방, 뭐 오파스넷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괜히 또 들어가셔서 힘들게 하시지 말고 뒤에 올라가는 후발주자들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또 한동훈 수혜주에 좀 투자를 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 또한 마찬가지로 한동훈 수혜주 준비를 해놨고 김동연 수혜주 네 그리고 이낙연 수혜주들 이렇게 대선주들 미리미리 저희 방에서 준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후발주 종목들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후발주 종목들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대선이라는 이런 이제 테마로서 아주 긴 기간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좀 이제 알려지지 않은 후발주 종목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동훈 수혜주 얘기 드렸고 중국발 방역 완화 수혜주로서 화장품 관련주가 이제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화 PNC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세화 PNC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피부에 바르는 기초나 뭐 이렇게 색조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모발에 요즘은 이제 이 모발도 굉장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부분에 속하죠. 그래서 뷰티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발 염색제 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업체인데 그 헤어케어 전문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 염색제를 취급을 하고 이거 두발용 화장품을 자체 개발하는 그런 이제 기업인데 뭐 두발용이라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샴푸, 린스, 뭐 트리트먼트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염색약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이 요즘은 이제 이 두발에 대한 이런 이제 관심도가 굉장히 많고 탈모에 대한 이런 이제 염려를 하는 게 굉장히 시대적으로 굉장한 염려가 되는 그런 이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 탈모가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다들 신경 쓰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서 이 두발에 대한 관심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발에 주는 이제 영향을 주는 이런 이제 제품들이라든지 이런 이제 뭐 두발을 아주 강화시켜주는 뭐 탄력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아 PNC가 오늘 이런 이제 재료로 해서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세아 PNC 같은 경우도 화장품 관련주들도 대부분 낙폭 가대주들입니다. 저점 찍고 지금 방향 틀어서 지금 잘 이렇게 준비를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거의 낙폭 가대 때나 지금 방향을 돌아서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거의 뭐 거래가 없습니다. 짧게 아주 소량 거래가 나왔지만은 오늘 이렇게 대량 거래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NFC, 네, NFC 종목, 네, 이 종목도 오늘 장중 2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앞에서 보신 세와 PNC와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연우, 네, 연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발 료프닝 수혜주로서 지금 이제 아주 이렇게 이슈가 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종목은 뭐 포장 용기를 화장품 포장 용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주 고객사가 아모레 퍼시픽과 LG 생활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우 이런 이제 그 재료로서 또 이렇게 아주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고, 그리고 코리아나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네, 스킨앤스킨. 그래서 종목들 지금 제가 나열을 하는데 연우 종목이 앞서서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해드린 종목이고, 그 외에는 지금 세와 PNC, NFC, 그리고 코리아나 종목들은 크게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던 종목인데 오늘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NC 인터내셔널은 앞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 스킨앤스킨, 글로본, 애경산업, 네, 그리고 케어젠, 네, 제닉, 뭐 LG 생활건강, 그리고 토니모리, 뭐 아모레 퍼시픽, 이런 이제 종목들, 아주 이제 이 화장품 관련주들은 지금 제가 처음 세아 PNC부터 언급해드린 이 종목보다 한 3배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인데 오늘 어쨌든 제가 한 6%대 올라온 종목들까지만 제가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종목들이 이제 있는데 현재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예전에는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기초 화장품인 그런 이제 제품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좋았고, 특히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은 같은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이 화장품들이 굉장히 피부에 잘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들이 중국에 대거 이제 들어가고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기초 화장품보다는 색조 화장품들이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히 이제 방역 완화가 되고 이제 마스크도 어느 정도 해제가 되면서 거의 이제 리오프닝이 거의 많이 돌아가게 되면은 이런 이제 그 색조 화장품의 매출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화장품 관련주들 계속해서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면세점 관련주들도 이제 그 호텔신라, 신세계, 뭐 JTC, 뭐 글로벌 텍스프리, 토니모리, 현대백화점 이런 종목들이 오늘 또 면세점 관련주로 움직였고, 카지노는 이제 뭐 파라다이스, GKL 이런 이제 종목들이 오늘 또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화장품 관련해서 또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중국 방역 완화 수혜주로서 패션 의류 관련해서 종목들이 또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패션 의류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은 3분기 실적이 좋은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이렇게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방역 완화가 되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이제 계절이 겨울입니다. 계절이 겨울이다 보니까 두꺼운 옷이 필요하죠. 두꺼운 옷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또 이 이제 그 기름값, 그리고 천연가스값, 이런 이제 에너지 값들이 다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추우면은 우리가 이제 옷을 따뜻하게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 의류 매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특히 4분기 매출 중에서 겨울 매출이 가장 높은 매출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이제 겨울옷은 다른 계절보다 가격대가 높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매출이 그만큼 더 많이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기적인 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조건 하에 이런 이제 패션 의류 관련주들이 또 이렇게 이제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패션 관련해서 종목은 네, 그리고 태평양물산, 네, 태평양물산 종목이 오늘 이제 거의 보시면은 이제 상한가 갈 만큼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장 초반에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 조금 이제 한 뭐 10시 반 11시쯤부터 시작해서 움직여서 거의 이제 고점 26%대까지 올라갔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차고 올라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앞서서 한번 제 방에서 수익을 한번 챙겼던 종목이라고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호실적으로 해서 수익을 챙겼습니다라고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저희가 그때 전량을 다 이렇게 매도를 한 게 아니고 물량을 이렇게 비중을 조금씩 줄이면서 이렇게 홀딩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조금 줄이고 또 나머지 종목은 이제 이렇게 나머지 비중은 이제 가지고 갔었던 종목인데 오늘 또 이렇게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태평양물산 그리고 또 오늘 이제 FNF 네, FNF가 이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들었다 놨다 굉장히 이렇게 호황을 누렸다라고 볼 수 있는 FNF입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FNF 같은 경우가 중국 내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과 인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젊은 층들을 겨냥한 그런 이제 스포츠웨어 캐주얼 브랜드인 MLB와 디스커버리가 중국 내에서 굉장한 인기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MLB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선호했던 시기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도 이제 가물가물할 정도인데 MLB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애들 어릴 때 뭐 이렇게 중학교 다니고 이렇게 다닐 때 이 MLB 옷을 굉장히 많이 입혔었던 그런 이제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도가 높다고 합니다. MLB가 그리고 이제 디스커버리도 마찬가지로 MLB D를 이어서 지금 굉장히 호응도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중국 내에는 이제 우리 이제 나라의 그 K-팝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 OTT 이런 걸로 해서 한한령으로 좀 제한된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일단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연예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이제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따라하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화장품뿐만 아니라 의류 뭐 여러 가지 용품들을 굉장히 이렇게 매출을 일으켜주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식었던 MLB가 중국 내에서 굉장한 인기도가 높으면서 굉장한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특히 국내 브랜드가 중국에 들어가서 이 패션 관련해서 매출을 일으킨 것은 MLB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작년부터 이런 이제 호응을 일으키면서 이 FNF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제 실적도 나오고 이러면서 차트가 이렇게 들었다 놨다를 계속했던 이런 차트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여지는 차트와는 좀 많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신세계 그 백화점 내에 들어가는 이제 패션이나 뷰티 뭐 리빙 뭐 이런 이제 부분에 조금 이제 신세계에서 어떤 이제 바이어들을 통해서 패션이면 패션, 뷰티면 뷰티, 이제 리빙은 리빙. 이제 요즘은 이제 리빙 같은 경우에도 뭐 침대라든지 소파라든지 뭐 이런 가구들이 이제 굉장히 조금 이제 고급 브랜드들이 또 이제 백화점에 입점을 해서 한 가지 브랜드만이 아닌 좀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이렇게 편집샵 형태로 해서 진열되어서 이렇게 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패션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뷰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이 뷰티 라인들이 이제 편집샵으로 해서 각 나라마다 조금 이제 이렇게 새로운 이런 이제 브랜드들이 한데 같은 장소 안에 같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뷰티 라인이라는 거는 안에 모발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색조도 들어가 있고 기초 화장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라인들이 들어가 있는 뷰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이 이제 뷰티에 관해서는 그런 이제 편집샵을 만들어서 또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신세계입니다. 특히 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뭐 이렇게 유망한 지금 젊은 디자이너라든지 각 나라마다 그런 이제 디자이너들의 이제 제품들을 모아서 편집샵으로 해서 그렇게 한 가지 브랜드를 신세계에서 자기 고유의 브랜드를 하나 해서 편집사업 형태로 각 그 디자이너들의 제품을 이렇게 한 장소에 모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사업을 진행한 그런 이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고 매출도 많이 올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들을 하면서 조금 고른 실적들을 이어나갔던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호전 실업, 네. 태평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오늘 이제 이렇게 네 가지 패션 의류 관련해서 기업들을 또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제가 태평양물산은 이제 저희 방 보유 종목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저희 방에서 오늘 태평양물산은 오늘 27%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물량을 조금 이제 비중을 조금 줄였지만 그래도 기존 홀딩에 비중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이제 수익을 챙겼던 종목인데 저희 방에 지난주 이어서 지난주 그 앞에 주까지 지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또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번 주 월요일까지도 또 오늘 수익을 또 챙기고 있습니다. 수익을 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회원분들 보유 종목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홀딩을 하고 있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태평양물산을 보면은 9월, 10월 뭐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낙폭과대가 심했던 종목입니다. 심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종목인데 여기 보시면은 뭐 낙폭과대 굉장히 떨어지고 그 앞에서도 보시면은 거의 거래가 없습니다. 여기 최고점을 만들었던 이 자리에도 거래가 없고 낙폭과대를 키운 이렇게 낙폭이 심한 자리에도 거래가 없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이어져 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원래는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여기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겨울 난방비 상승 수혜주로 해서 우리 회원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겨울 다가오면 난방비 가격이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시가스도 가격이 인상이라는 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런 이제 상황에 특히나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이제 천연가스가 이제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 상황에 유럽 전역에도 굉장히 겨울이 굉장히 추울 거라는 그런 이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한파 예견해서 겨울 난방비 급등 이제 수혜주로 해서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실적으로 아주 좋은 실적으로 해서 이 종목이 이렇게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9월, 10월에 다른 종목들은 낙폭과대 크게 키웠던 종목들이 거의 9월 지나고 10월 초에 반등을 한 종목들이 많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거의 6일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26일 날 저점을 만들고 저점을 만들고 이제 이제 또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잘 다진 종목입니다. 잘 다진 종목인데 이때 이제 보시면은 11월 14일 날 상한가를 하나 뽑아냅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시면 앞에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뭐 낙폭가들을 키워도 거래가 없고 최고가를 만들어도 거래가 없이 쭉 이어오다가 11월 14일 날 조금 이제 거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뽑았습니다. 상한가를 이렇게 뽑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게 상한가를 뽑았는데 다음 날 보면 또
긴 음봉으로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됐죠. 그래 하루 쉬고 다음날 또 마찬가지로 급등을 합니다. 급등을 하는데 밑에 보시면 이제 거래가 나오기 시작했죠. 거래가 나오기 시작해서 윗꼬리 물고 양봉 나온 두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고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누릅니다. 다시 눌렀는데 이때가 여기가 보시면은 이제 이제 눌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눌림목 자리인데 여기 이렇게 눌림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눌림목이 만들어진 자리를 보면은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은 앞에 급등을 했을 때 대량 거래가 나왔는데 눌림목이 만들어지면서 눌린 상황에서 거래가 아주 줄었습니다. 거래가 줄고 보시면은 이제 준 상태에서 오늘 이렇게 대량 거래 나오면서 오늘 또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급등을 뽑아냈던 자리인데 여기 이제 앞에 급등을 했던 여기에서 제가 선을 하나 꺼 보겠습니다. 여기 선을 이제 하나 꺼 보면은 이렇게 이제 껐을 때 여기가 이제 그 눌림목 자리고 여기 이제 선을 껐을 때 여기가 이제 저항선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눌러져 있는 상황에 조금 밑에 보시면은 이제 11월 말일 날 거래가 조금 나오면서 이 저항선 자리를 뚫고 올라갑니다. 뚫고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윗꼬리 물고 이렇게 만들어내죠.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저항선이었는데 앞에 요 매물대에서는 저항선이었습니다. 근데 거래가 나오면서 이제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니까 다시 지지선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지지선을 터치를 하면서 이렇게 지지선 터치하면서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던 종목이 오늘 이렇게 급등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또한 뭐 앞에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시원하게 쭉 뽑아 올린 그런 이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앞에 이제 상한가 하나 나오고 또 단기 급등을 했죠. 단기 급등을 하고 이제 이런데 이렇게 이제 상한가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렇게 터지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 세력이 이제 이때 눌림목을 만들었을 때 더 갈 건지 아니면 또 내려올 건지 아마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결정하는 그 사이에 이제 한 2주 정도 살짝 옆으로 누르면서 행보를 한 이 자리가 이제 그 눌림목이 된 거죠. 그래서 11월 말에 이제 거래가 이렇게 조금 이제 살짝 들어 올리니까 이렇게 또 양봉 나오면서 지지선을 이렇게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만들면서 위로 이렇게 또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틀 동안 여기 지지선에 이제 살짝 이렇게 대놓고 있는데 요게 이제 아주 짧은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 자리를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이틀 여기가 아주 작은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상한가가 나와서 급등을 하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상한가가 나와서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던 눌림목인데 여기 이제 위에서 만든 눌림목이 되죠. 그래서 공중에서 나온 눌림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눌려서 또 이렇게 지지선 약간 터치하면서 오늘 이렇게 아주 강하게 대량 거래 나오면서 오늘 이렇게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세력이 이렇게 매집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잘 이렇게 매물대 만들어서 돌파를 했던 그런 태평양 물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기존 회원분들 가지고 있던 종목인데 또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처럼 10월 말에 투매가 좀 강하게 나왔지만은 이렇게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더 길게 투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6일까지 거의 이제 내려오면서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도 양봉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여기 있는 이제 이 양봉 두 개를 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잘 끌어올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상한가 나오고 두 개의 양봉을 이렇게 보였던 그 자리를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면서 오늘 크게 또 이렇게 올린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에서 지금 지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이어서 오늘도 계속 수익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굉장히 돈이 잘 돌아가고 있고 저희 방에는 조금 빠른 스윙, 빠른 중기 이런 것도 합니다. 하지만은 현재 이제 낙폭과대주인 종목들이 지금 이제 반등을 하고 이제 올라올 때 그동안 조금 힘들게 종목에 다 이렇게 묶여 있고 현금이 안 돌아서 힘들어 하셨던 회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좀 수익을 챙겨서 현금을 좀 잘 돌리도록 그렇게 이제 돌리는 그쪽으로 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오늘까지 이렇게 수익이 지금 나고 있으니까 우리 회원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또 새로운 종목도 준비하기도 훨씬 편안하게 또 이렇게 준비도 하게 되고 현재 지금 이제 저희 방에 지금 최근에 대선 종목들 그리고 또 좋은 종목들 지금 계속해서 매집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재 제가 시작할 때 얘기 드렸습니다. 지수가 조금 빠지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어떨까 굉장히 불안하고 좀 예민해지셨을 것 같은데 지수에 너무 연연해 하시지 말고 지금은 종목에 집중하실 때입니다. 종목들이 대부분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고 어쨌든 올라가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힘을 싣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종목에 좀 집중하시고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너무 큰 수익을 내려고 이렇게 큰 꿈을 너무 가지시다 보면 너무 힘들게 너무 긴 기간 힘들어지십니다. 그래서 조금씩 끊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수익 챙겨가면서 또 새로운 종목들도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만 지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방에도 이렇게 수익 잘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저희와 같이 또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또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무소TV 김실장이었습니다.